자, 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 경기 올트래포드에서 가진 원정 경기에서 3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날강도한테 해트트릭 허용을 했어요. 날강도 호날두 선수가 사실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었습니다. 지난 맨체스터 더비 때 몸이 좀 안 좋다는 이유로 명단에 제외가 됐는데 바로 출국을 해버려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었고, 그 뒤로도 팀 훈련에 합류를 하진 않아서 제가 프리뷰 만들 때만 해도 나올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발로 나왔고요. 82분 뛰면서 해트트릭 달성을 했습니다. 참 슈팅 기회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피니셔의 어떤 끝판왕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던 호날두 날강도였고요. 반면에 토트넘은 골 한 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나머지 한 골은 맥과이어 선수의 자책골이었기 때문에 그 한 골도 해리케인의 이제 그 페널티킥 골이었고요. 전체적으로 공격진들이 많이 좀 봉쇄가 되면서 좋은 기회들이 없진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상대 수비수들의 집중력을 뚫지 못하면서 어려운 시합을 했고, 손흥민 선수 역시 좀 아쉬움을 남긴 그런 경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날 슈팅 2개 기록을 했고요. 하지만 AI 평점 6.5점 볼 수 있듯이 그렇게 두드러진 활약은 하지 못했었고, 무엇보다도 많은 팬들, 경기를 보신 분들께서 걱정을 하실 만한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특히 굉장히 자주 미끄러졌어요. 그러니까 볼을 잡고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이나 또 스프린트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굉장히 미끌거리면서 뭐랄까 한두 번 정도는 좀 이게 뭔가 바닥이 미끄러운가 아니면 좀 뭐 실수했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이런 빈도수가 많았기 때문에 뭔가 좀 하체 쪽에 힘이 좀 안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부상 복귀한 이후에 슈팅하는 과정에서도 손흥민 선수 하면 사실 슈팅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잖아요. 그런데 이 슈팅에 힘이 실리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디딤발 쪽에 굳건하게 하체가 이렇게 지금 지탱을 못 해주면서 결국 좀 슈팅의 어떤 파워나 뭐 정확도나 이런 위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 상황이 아니라 뭐 전진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미끌거린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솔직히 많이 됩니다. 이 경기는 뭐 졌다 치더라도 몸이 지금 확실하게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좀 뭔가 피지컬적인 이런 좀 허점으로 좀 발전한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모습이 아니길 좀 바랄 텐데요. 어쨌든 지금 토트넘 팬들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3톱 가운데에서 손흥민 선수 또 해리케인 선수 두 선수 모두 좀 부진했어요. 상대 수비에게 많이 에워싸인 장면들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인들에게 볼이 왔을 때 이것을 다음 선수에게 연결시켜주는 플레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 마무리를 짓는 이런 시도가 굉장히 지금 미진했기 때문에 오히려 오른쪽 윙어,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온 클루셰프스키 선수가 이날 뭐 패스면 패스, 뭐 볼 간수면 볼 간수, 뭐 연계면 연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어서,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 클루셰프스키가 나가고 모우라가 투입이 됐는데 이때 이게 아마 이따 현지 반응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의외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손흥민을 안 빼고 클루셰프스키를 뺐다는 점에서. 왜냐하면 클루셰프스키가 후반전 굉장히 가장 안정적인 경기 공격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반면에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에 아주 활발한 움직임, 노골 처리, 그러니까 옵사이드 처리가 되면서 골 취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그 벤 데비스 선수에게 줬던 좋은 어떤 패스까지 두루두루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특히 스타트를 굉장히 잘 끊으면서 동료들의 패스를 유도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후반전에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사라지면서 상당히 존재감이 좀 많이 좀 약해졌고요. 그 과정에서 또 토트넘이 또 날강도한테 좀 골을 좀 얻어 맞으면서 굉장히 힘든 경기 흐름으로 갔습니다. 물론 경기에 뛴 것은 선수들이고 특히 에이스들이 이런 시합에서의 어떤 결과에 따른 책임을 많이 좀 물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깝깝한 것은 물론 벤치에 있는 선수들하고 1군 주전으로 나오는 선수들하고의 기량차가 분명히 있고 포메드 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같은 라인업으로 많이 돌리고 있어요. 부상으로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거의 고정적으로 라인업을 돌리다 보니까 뭐 어떤 그 체력적인 부분에서의 피로가 누적이 된 것도 누적이 된 겁니다만, 상대 팀들이 그 굉장히 잘 파악을 할 수가 있는 팀으로 지금 매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3톱에 뭐 손흥민하고 케인은 붙박이고 뭐 모우라가 나오다가 모우라가 부상 빠지고 이제 클루시프스키가 살아나면서 클루시프스키가 나오고 있고, 중원에서는 뭐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뭐 윙크스 뭐 이 정도 지금
경기 뛸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 선수들의 어떤 뭐 습성이라든가 이 선수 간의 그 볼을 주고 받을 때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 팀이 다 비디오 분석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굉장히 잘 끊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 콘테 감독의 3-4-2-1 이 포메이션은 윙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토트넘이 수준급의 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윙백 자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 도어티 선수가 정말 빵 터져주긴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 또다시 최악의 경기를 했고 왼쪽에서도 세스뇽이 그동안 좀 해주다 부상으로 빠지면서 오늘 레길론이 나왔는데 물론 열심히 뛰고 뭐 잘합니다만 정말 크로스 개판이고 이날 특히 좀 높은 위치에서 뺏겨가지고 역습포용한 장면도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공격수부터 뭐 미드필더 수비 같은 경우에도 나름 열심히 했지만 결국 호날두가 넣은 3골 장면에서는 모두 굉장히 손쉽게 슈팅 기회를 열어줬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모두 좀 겹친 것은 결국 이 팀이 콘테 감독이 물론 선수층이 얇은 것은 맞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좀 기회를 주전 선수들에게 몰아주고 그렇다 보니까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부상자가 발생을 하거나 결혼이 발생을 했을 때 새롭게 나오는 선수들의 어떤 경기 적응 능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포맷이나 또 주전 어떤 그 핵심 선수들의 기용은 또 똑같고 이런 것들이 상대 팀에게 굉장히 많은 빌미를 주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 경기에서도 맨유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토트넘의 중원을 장악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호날두 선수의 결정력. 날강두가 이번이 프리미어리그 2번째 해트릭이거든요. 뭐 라리가에서 정말 수도 없이 했지만 2008년도 1월달에 뉴캐슬 유나이티드전에서 하고 나서 지금 벌써 14년 만에 2번째 헤드트릭입니다.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 굴욕적인 거죠. 지금 토트넘 팬들은 또 제가 얼핏 현재 반응 봤는데 손흥민 선수 굉장히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팀이 졌기 때문에 또 골을 넣지 못했고 중요한 상황에서 미끄러지고 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문제는 이런 지금 호날두가 한 10경기 만에 지금 골을 넣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기복이 있고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85년생. 손흥민 선수보다 7살이 많습니다. 이런 노장 공격수에게 3골이나 허용을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토트넘이 지금 어떤 한두 선수가 아니라 팀 전체적으로 균일하지 못한 경기력. 우리가 농담삼아 퐁당퐁당이라고 하잖아요. 한 경기 잘하면 한 경기 지고 한 경기 그 다음에 좀 잘했다 싶으면 그 다음 경기 또 떨어지고 이런 항상성이 유지가 안 되는 예측이 불가능한 이런 성과를 내는 팀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인 문제점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콘테 감독이 늘 얘기를 합니다. 뭐 금방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쩌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경기 한 경기 좀 더 승리 가능성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하고 상대에 따른 변화를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토트넘이 리그에서 중위권, 중상위권 정도에 드는 팀이잖아요. 이런 팀은 상대 팀들과의 어떤 매치업마다 변화를 줘야 됩니다. 리그의 절대 강자가 아닌 이상 절대 강자라면 상대가 그 강자에 맞춰가지고 맞춤 전술을 들고 나오고 강자는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전술을 갖고 이걸 디폴트로 밀고 나가는 거지만 토트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팀에 따른 맞춤 전술, 상대 허점을 노릴 수 있는 어떤 선수 기용 이런 것들까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경직된 포메이션, 경직된 선수 기용 그러면서 이 팀에 선수가 없다라는 어떤 핑계를 계속 대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콘테 감독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좀 좋은 상황을 초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이번 경기에서 어쨌든 손흥민만이 아니라 케인 역시도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에 붙이고 상대 압박 또 이날 주심이 휘슬을 잘 안 불었잖아요. 그 포그바가 케인한테 그 백태클 했던 거 퇴장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런 어떤 심판의 성향까지 겹치다 보니까 후반 시간이 갈수록 토트넘이 굉장히 힘든 시합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경기 종료 10분을 남겨놓고 역전이다 결승골을 허용을 하면서 2대3, 3대2로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시합이 끝나면서 토트넘 45점, 승점 45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4에 진입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승점이 이제 5점 차까지 벌어졌는데 사실 맨유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맨유보다 2경기를 덜 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근데 문제는 맨유에게 잠시 4위 자리를 내준 아스날이 토트넘이랑 이제 3점 차인데 토트넘보다 2경기를 덜 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는 4경기나 덜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맨시티, 리버풀, 첼시, 아스날이 지금 탑4에 있고 맨유, 웨스트햄, 토트넘이 쫓아가는 구도인데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패배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타격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경기가 이제 뭐 11경기 정도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위에 많은 팀이 지금 올려져 있고요. 특히 맨유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좀 밑으로 깔고 가야 되는, 그래야 한 팀 정도를 더 여유를 갖고 탑4 경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승점 6점짜리 경기에서 너무 수비수들이 너무 쉽게 날강도에게 슈팅을 허용을 하고 실점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 맨유가 물론 앞서 있는 상황에서 잠그는 축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손흥민 선수에게도 전반전 같은 경우는 기회가 좀 분명히 있었고, 근데 골이 필요한 상황에서 매듭이 지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대에게 앞서갈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헌납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기 운영에 묘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결국 토트넘에 독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남은 대진이 리버풀 정도를 빼면은 다 이길 수 있는 상대들하고 경기를 하거든요. 물론 토트넘은 이길 수 있는 팀 이런 걸 뭐 이게 먹히지 않는 팀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빠르게 팀을 수습을 해서 밀고 나가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폼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기복이 심하다는 것은 결국 이 선수들의 컨디션 유지, 컨디션 관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 아주 굉장히 제한된 스쿼드로 주전 라인업을 구축을 하고 로테이션이라는 것은 전혀 없이 팀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즌 막판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걱정이 더 크게 될 수밖에 없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경기는 굉장히 재밌긴 했습니다만 전반과 후반이 상당히 지킬 앤 하이드처럼 달랐던 토트넘이라는 점에서 좀 아쉽고요. 또 앞선 경기에서의 그런 대승과는 사뭇 다른 그런 선수들의 어떤 마무리 스킬 이런 것들, 토트넘이 탑4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강도 참 너 마음에 안 들지만 참 대단한 선수다, 좀 역대급 선수라는 거 이번 경기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였습니다. 자, 볼까?